잠시 후 여러분은 러시아와 일본이 맞붙은 러일 전쟁이 대한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남하 정책을 벌이는 러시아와 한반도 및 대륙 진출 정책을 벌이는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1902년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3년 러시아가 압록강 지역의 삼림체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압록강 하류의 용암포를 강제로 점령하는 용암포 사건이 벌어지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고종 황제가 1904년 1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1904년 2월 인천의 제물포와 랴오둥반도의 리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켰고 이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러시아를 공격한 일본은 서울을 점령한 뒤 1904년 2월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히 임기응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 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후일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점령하고 정치적 간섭 및 외교 행사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1904년 8월 한국에 고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2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재정 담당인 일본인 메가타와 외교 담당인 미국인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파견되자 대한제국은 고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재정 및 외교상의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05년 7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05년 8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승인하였습니다. 1905년 9월에는 일본의 승리로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을사늑약과 일제의 국권 강탈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